그리고 어제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돼서 첫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보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취재 편의점의 뉴스 퀵배송에서도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직접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인데 첫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측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어제 특검팀에 10분 지각했죠. 김건희 씨가 10시 10분경에 특검팀 앞에 도착을 해서 박형관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약 60걸음, 30m 정도 걸어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로 2층 올라간 후에 엘리베이터로 12층 조사실로 직행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밤 사이에 모두 7시간 23분간 조사가 이루어졌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종합하면 이런 단독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자꾸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은 일체의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혐의 사실이 16개 플러스 알파이지만 어제 특별히 김건희 특검팀에서 주목해서 조사했던 바는 1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번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 그리고 네 번째는 순방 시 첫 번째 나토 순방 때 차고 갔던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서 쭉 수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인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기자들의 질문,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냐, 명품 목걸이 백 왜 받은 거냐, 가짜 목걸이는 왜 차고 갔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물었지만 김건희 씨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목소리에 상당히 힘이 없죠. 전략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기 없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초췌해 보이는 그런 심드렁한 표정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아주 톤이 낮은 그런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 비슷한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관련된 영상 취재 편의점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목소리 톤과 지금 들으실 목소리 톤을 살짝 비교해 보시면서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과 톤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 영상은 2021년 12월 26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자회견에 나섰던 모습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목소리는 굉장히 침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목소리가 있죠.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힘없는 목소리와 지금부터 진행되는 우렁찬 그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혜택 그 새끼는 아주 네. 진짜 아유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지 진짜 네. 나쁜 놈.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들리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쟤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이게 그냥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근데 요즘 조금 힘이 잃지 않았나? 계속 더 난리야? 난 정대택 난 용서 안 할 거야. 다 두고 와봐.
내가 그랬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네.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진짜 내가 그랬지. 판결문 한번 보라고. 근데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네. 정혜태가 하는 거 이만한 내가 저기 국정감사 자료 봤거든. 네. 이렇게 다 거짓말에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정대택 선생이 김건희 씨보다 최소한 30살은 많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어른한테 저렇게 육두문자를 막 기자한테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인으로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격으로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저렇게 막말을 섞는다는 것은 뭐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7시간 녹취록 가운데 들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네.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예.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가 정권 잡으면 하하하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진우 기자와 대화인가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언론운동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주장한 이후에 행간의 의미는 아직까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게 사실상 결정적인 공천 개입의 단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사인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된 거죠.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네, 권성동이, 윤한홍이, 윤상현이 제가 나이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일을 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는 갑과 을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내가 갑이야 라는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저런 말투로 대화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후배한테도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요새 같은 세상에는. 그런데 명태균 사장도 사실은 김건희 씨보다 연배가 위입니다. 그런데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권성동이, 윤한홍이, 윤상현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아무리 참 저는 참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이 김건희의 진짜 얼굴인가 싶습니다. 저걸 좀 다 한번 앞뒤를 묶어서 보도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앞서 들으셨던 저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그 발언과 뒤에 정대택 이 땡땡땡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적의에 찬 저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과연 김건희의 진짜 모습인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웅변하기 위한
사실상의 전술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도 실제로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실제로 법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1번 김건희 여사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최고 보안 등급인 A등급 비화폰을 사용했죠. 영부인님 이렇게. 그리고 검찰 조사 어떻게 받았습니까? 검사들이 휴대폰 다 뺏기고 경호처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건지 조사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죠. 실질적으로 영부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와 관련된 지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조만간이 아니죠. 아마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검사 출신인 남편을 내세워서 뒤로는 온갖 권력농단을 자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탈이 나면 표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피해 나가는 거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웅변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 태극기 성조기 꽂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들은 또 한 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유 저렇게 가녀린 여성이 뭘 하겠어. 저렇게 힘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 부인이 무슨 힘이 있어. 실제 권력은 남편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런 인상과 뉘앙스를 주어서 불쌍한 여인네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그녀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게 하고 바꾸게 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수사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사진이 제일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 위에서 경찰들을 호령하는 사진,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사진인데요. 보셨죠?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의 본색이 V0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약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씨 또 거짓말했어요. 노컷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는 홍콩 여행 중에 구입을 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한 위조품 200만 원짜리다. 왜냐하면 500만 원 이상이어야만 공직자들 재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가면서 위조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동시에 이것을 그러면 왜 사돈댁에 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순방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오빠가 가지고 갔고 그 뒤로 나는 행방을 모른다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그 집에 22억 원짜리 그림도 있었어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특검팀이 아마 상당히 세게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들었던 가방 또다시 논란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샤넬, 디올, 온갖 명품백, 심지어 리투아니아에서는 23년 7월 12일입니다. 명품 편집샵을 통째로 사실상 다 막아놓고 경호원 16명이나 대동하고 실제로 쇼핑을 즐겨서 당시 리투아니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진 바로 저 보도이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제로 국민들 앞에 설 때는 이 여성은 늘 에코백을 들고 나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빠른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15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사이트에서는 뭐 8만 원, 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호프 써 있는 검정색 그 에코백을 들고 나왔죠. 저는 흡사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개사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파란 인도 사과를 물고 개 앞에 이 사과를 물렸던 21년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 8개월이 넘도록 우리 국민과 국가가 본인들의 악행 때문에 그야말로 아수라장 난장판이 된 이 상황에도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고로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어. 라는 온 국민을 상대로 여전히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 취재를 하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